안녕하세요. 포스트에스큐엘 어드민 과정 10강 포스트그레스QL 고가용성 구성 강의를 맡은 성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강에 이어 9강 포스트그레스QL 백업과 복구 강의가 진행 예정이었는데요. 네, 내부 일정상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프라이머리 서버와 스탠바이 서버 구성,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구성, 그다음에 페이로버와 스탠바이 서버 프로모션 환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레플리케이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실습이 좀 많습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프라이머리 서버와 스탠바이 서버 구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레플리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 텐데요. 레플리케이션은 프라이머리 서버의 데이터를 스탠바이 서버에 복제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장애로 인해 주요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늘 진행해 볼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마스터의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복제된 데이터인 이 슬레이브가 살아있다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G에서 레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나누자면 피지컬 리플리케이션과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은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의 while 레코드를 로지컬 디코딩에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PG 15 버전까지는 단방향만 가능했는데 16 버전부터는 양방향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은 로그 shipping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 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로그 shipping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썼던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로그 shipping은 while 파일 단위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고요. 스트리밍은 while 레코드 단위로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구성해 볼 레플리케이션은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면서 그중에서도 레플리케이션 슬롯을 사용하는 with 레플리케이션 슬롯 방식으로 사용해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으로 PG01과 PG02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톰으로 둘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PG01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G02도 네, 마찬가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PG01 서버에 맥스 커넥션 파라미터를 앞에 이제 강의 과정 중에 변경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원복을 하지 않아서 레플리케이션 구성 전에 먼저 수정을 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PG02랑 02의 서버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스 커넥션을 5로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원래 주석 처리됐던 부분을 지워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cd pg 컴프를 통해서 환경 설정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vi 편집기로 postgresql.conf 파일을 열어서 네, 이거 바로 보이긴 하네요. 저는 미리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주석 처리가 돼 있고 맥스 커넥션이 5로 돼 있는 게 주석 처리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맥스 커넥션이 100이 되도록 설정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꾸셨다면은 WQ 느낌표를 해서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방화벽이 켜져 있으신 분은 꺼주셔야 추후 레플리케이션 구성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방화벽이 켜져 있는 걸로 나오죠. 방화벽을 먼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대로 꺼졌는지 다시 네, 인액티브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레플리케이션 구성을 일단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요. PG01의 데이터를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PG02로 백업을 하고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 파일인 postgresql.conf 파일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분투에서는 환경 설정 파일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PG01과 PG02 모두 설정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은 마스터가 될 PG01과 슬레이브가 될 PG02 모두 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PG01입니다. BI 편집기로 postgresql.conf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슨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설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선 슬래시에서 while 레벨을 찾으셔서 네, 인서트를 누르셔서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요. while 레벨을 레플리카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max while sender 네, max while sender도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max replication slot 이것도 네, 주석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먼저 설정을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핫스탠바이. 이것도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ON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G01 서버는 앞전에 이제 아카이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카이브 모드가 O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원래 제가 레플리케이션 구성하려면은 제 아카이브 모드가 ON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아카이브 커맨드가 있는데 네, 앞전에 PG 백리스트를 하고 이걸 원복하지 않아서 이거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은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예, while 레벨은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while 로그에 기록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ax while sender는 while 레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프로세스 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max replication slot은 복제 슬롯의 최대 개수고요. 이 핫스탠바이는 슬레이브에서 리드 온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 모드는 아카이브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ON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커맨드는 while 파일을 지정된 위치로 복사하는 명령어를 여기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 모드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아카이브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PG02도 네, 똑같이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pgconf 해서 설정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간 다음에 설정 postgresql.conf 파일을 열어서 네, 똑같이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커넥션이 100으로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while 레벨을 주석을 해제하겠습니다. 레플리카로 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x while sender 그 다음에 바로 밑에
X 레플리케이션 슬롯 또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스탠바이 네, 온도로 설정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카이브 모드는 피지 공인은 네, 설정을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주석이 돼 있고 오프로 돼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커맨드도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pg01과 똑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다시 pg01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카이브 모드를 사용하려면은 아카이브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로 일치 및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슬레이브에도 마스터 서버와 동일한 테이블 스페이스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아카이브 디렉토리부터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강의들에서 아카이브 설정을 했기 때문에 pg01에는 pg 아카이브 폴더가 이미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루트로 먼저 접속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네, cd 루트로 해서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은 앞전에 설정했었기 때문에 pg 아카이브 폴더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성한다고 하면은 이 pg 아카이브 폴더가 없기 때문에 네, 새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은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 pg 언더바 아카이브 폴더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pg 언더바 아카이브로 해서 아카이브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너를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소유자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권한도 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권한도 바뀌어 있고 소유자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테이블 스페이스도 똑같이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CUST TBS 그리고 네, Sales TBS를 PG02에도 똑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02에는 테이블 스페이스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먼저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UST TBS와 Sales TBS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이것도 PG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오너를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권한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누르면 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보? 확인을 해보면 바빠요? 응? 일이 많아? 확인을 해보면은 네, CUST 알았어요. TBS와 Sales TBS가 생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바뀌었고 권한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디렉토리를 똑같이 구성하는 이유는 PG에서 테이블 스페이스는 심볼릭 링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정의된 테이블 스페이스 경로가 스탠바이도 정확히 존재해야 됩니다. PG01과 일치시켜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카이브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해 주는 네,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PGHB를 설정해 줄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리플리케이션 권한을 가진 계정을 하나 만들 건데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PGHB에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G01 서버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PG 컴프 디렉토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VI를 편집기를 통해서 열어주시고요. 네, YY 맨 앞에서 YY 누르시고 P를 누르시면은 네, 복사가 됩니다. PG02가 PG01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IP를 알아야 될 텐데요. 서로 양쪽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PG01에서는 PG02의 IP를 그리고 PG02에서는 PG01의 IP를 적어주도록 할 겁니다. IP를 못 찾으시겠으면은 IPA 또는 ifconfig를 통해서 네, 해당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G01에는 PG02가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132 이 IP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3 1) 적어주시고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트러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레플리케이션을 허용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서 YY 누르시고 P를 누르시면은 쉽게 복사가 됩니다. 뒤에 레플리케이션 계정을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REPL로 만들 거기 때문에 REPL 추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PG02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IP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PG01을 설정했다면은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PG02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G01도 마찬가지로 IP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131이거든요. 131이 PG02로 접속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YP로 쉽게 복사를 하고요. PG01의 IP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네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애플리케이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는 PG01에 IP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트러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설정하셨다면 마지막에 저장을 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GHB와 PostgreSQL.conf 파일은 재기동을 해주셔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PG01과 PG02 모두 네, 재시작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해주시고요. PG02도 마찬가지로 재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을 담당할 계정을 생성할 건데요. 이름은 REPL로,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 권한을 가진, 그리고 REPL 비밀번호를 가진, 그리고 로그인할 수 있도록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생성을 해주실 겁니다. PSQL로 먼저 접속을 해서 create rule, 네, REPL을 통해서 REPL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du를 통해서
네, 생성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REPL이라는 네임으로 레플리케이션 권한을 가진 네, 계정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제 슬롯을 생성할 건데요. pg create physical replication slot 함수를 사용해서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스터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슬롯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이름은 REPL 언더바 슬롯 언더바 01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성이 되었고요. 생성한 이 복제 슬롯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한 슬롯이 나오고요. 아직 저희가 복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티브가 펄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나면은 이게 true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pg01의 데이터를 백업받기 전에 pg01의 기존 데이터 파일인 이 메인 폴더의 데이터를 메인 언더바 백업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pg01에만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pg02에는 따로 백업해둘 테이블 스페이스 디렉토리는 없지만 만약에 기존에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었다면은 백업하고 구성해야 하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네, 슬레이브 측 pg02 측에 메인 pg 데이터 $pg 데이터의 메인 폴더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pg02에서 지금 현재는 기동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스탑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켜져 있거든요. 먼저 스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탑이 된지 확인해 주시고요. pg 데이터로 이동을 하셔서 cd 점점을 통해 상위 폴더로 가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메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을 메인 언더바 백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pg01의 데이터 파일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pg01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IP를 적고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저희는 $pg 데이터 경로인 바 밑에 립 밑에 포스트그레스QL 언더바 밑에 15 밑에 메인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아까 생성했었던 REPL 유저 그리고 마이너스 P 옵션은 진행 상황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하고 마이너스 V는 정보를 좀 자세하게 표시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스트림은 백업과 동시에 while 로그를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슬레이브에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S 옵션은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슬롯을 지정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옵션은 standby.signal이라는 파일을 자동 생성하게 하는데요. 이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슬레이브 서버로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면은 pg 언더바 베이스 백업으로 pg01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g02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적었네요. 해보겠습니다. 호스트는 pg01 IP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는 $pg 데이터의 경로죠. 15비트 메인으로 넣을 거고요. 유저는 아까 생성했던 REPL 유저. 마이너스 P 옵션, 임. 그다음에 슬롯은 아까 생성했던 REPL 슬롯 언더바 01 마이너스 R.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PG01의 데이터를 PG02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완료되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왔습니다. 네, 백업이 완료되면은 베이스 백업 컴플리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백업이 완료되었고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없었던 메인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고 메인으로 이동해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standby.signa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복제된 standby.signal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파일이 존재하면은 PG는 해당 서버를 스탠바이 모드로 인식해서 어,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해줍니다. 네, 리플리케이션 구성 전과 후의 프로세스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은 PG를 기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systemctl로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네, 레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됩니다. 기동이 되었고요.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hile receiver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마스터 측에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측에도 while sender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 그리고 PG02의 IP가 되죠. 여기로 while 레코드를 이제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전에는 이런 식으로 네, 프로세스 목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레플리케이션 구성 후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리커버링과 while receiver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마스터 측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while sender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PG02, 즉 슬레이브 서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pgstat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복제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보시는 게 이 LSN들인데요. 센트 LSN은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전송한 마지막 while 레코드의 위치를 말하고요. 라이트 LSN은 슬레이브가 while 레코드를 디스크에 기록한 마지막 위치, 플러시 LSN은 슬레이브가 디스크에 플러시한 마지막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LSN은 슬레이브가 while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마지막 위치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레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위에 네 가지가 모두 같다는 것은 이제 이상적인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플리케이션 슬롯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LSN은 레플리케이션 슬롯이 while 파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LSN을 나타내는데요. 이 위치 이전의 while 파일들은 이미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는 보존을 하게 되겠죠. 이 위치가 만약에 과도하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슬레이브 서버가 복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while 파일이 이제 과도하게 보존되면서 pg 언더바 while 디렉토리의 크기가 증가해서 디스크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앞에 pgstat 리플리케이션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측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SQL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select pgstat replication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죠. 역/x로 정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슬롯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복제 슬롯을 조회했을 때 액티브가 펄스였는데 지금 이제 레플리케이션 구성을 하고 나서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레플리케이션의 활동 상태를 pgstat 액티비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L 계정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션의 동작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IP에서 접속을 하고 복제를 시작한 언제 했는지, 상태는 어떤지, 어떤 슬롯을 사용하고 어느 위치에서부터 복제를 시작했는지도 다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슬레이브 서버에 postgresql.auto.conf 파일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슬레이브 서버에서 마스터 서버와의 레플리케이션 연결을 유지, 그리고 수동 페이로봇이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동 페이로봇을 사용하지만 자동 페이로봇을 구성하고 싶다면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pgpool 같은 제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레이브 서버에서 지금 현재 pg 데이터로 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uto.conf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 프라이머리 캔 인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브 측에서 while 리시버 상태를 조회하는 건데요. while 레코드를 수신받는 while 리시버의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복제가 시작된 위치, 그 다음에 쓴 위치, 플러시된 위치, 슬롯 정보, 마스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PSQL로 먼저 접속을 하고요. while 리시버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불편하겠죠? 역/X로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슬레이브에도 똑같이 네, 복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측에서 pg01에서 역/du로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4개의 계정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슬레이브에도 4개의 계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인 pg01에서 계정을 생성한 뒤에 pg02에서도 똑같이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 테스트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스터 측에서 네,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계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인 pg02에서 마찬가지로 계정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슬레이브 측에 데이터베이스가 이것밖에 없었지만 마스터 측에서 RDP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슬레이브 측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PG01 측에서 RDP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조회해 보시면은 RDP 테스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은 RDP 테스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D벤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에도 똑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측에서 PG벤치를 통해서 스케일 5로 주고 RDP 테스트에 PG벤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피 테스트로 들어가셔서 PG01이네요. PG01로 알리피 테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서 테이블 목록을 보는 역/DT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창을 하나 열어서 보겠습니다. PG01을 하나 더 세션을 연결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G벤치를 추가가 안 됐네요. 여기서 PG벤치를 돌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G01에서 PG벤치를 돌린 다음에 아까는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테이블이 생성되었고 데이터도 쌓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PG02에도 똑같이 당연히 쌓였겠죠? 똑같이 PG02에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레이브 측에서 슬레이브는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하는 라이트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02 슬레이브 측이죠. 슬레이브 측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나오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장 페이로버와 스탠바이 서버 프로모션 환경입니다. 슬레이브의 수동 페이로버와 프로모션 후 레플리케이션 재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복제 지연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성이 다음과 같이 PG01, 그 다음에 PG02 이렇게 구성이었습니다. PG01이 마스터였고 PG02가 슬레이브 구성이었죠. PG01을 시스템 CTL 스탑으로 정지를 시키고 이 PG02에서 PGCTL 프로모트 명령어를 통해서 수동으로 페일오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G01에서 마스터 서버를 시스템 CTL 스탑 포스트그레스QL로 정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PG02 슬레이브 서버에서 수동으로 페일오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켰던 새 세션은 꺼주시고요. 이 PG01에서 우선은 나가 주신 다음에 기동 정지를 하겠습니다. 마스터 측을 기동을 정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슬레이브 측에서 pgctl 프로모트 이 명령을 치게 되면은 손쉽게 수동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while 리시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ew 이제 마스터가 된 PG02의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hile 리시버의 프로세스가 사라졌고요. 추가로 이제 확인해 보자면은 기존의 슬레이브 상태일 때는 PG 데이터의 복제분임을 인식시키는 스탠바이 점 시그널 파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마스터가 된 PG02에서 현재 PG 데이터 디렉토리에 와 있기 때문에 목록을 보시면은 스탠바이 점 시그널 파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ew 마스터가 된 PG02를 PG01과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PG02가 new 마스터, PG01이 new 슬레이브로 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해 줘야 합니다. PG01은 기존에 세일즈 TBS와 COSD TBS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름을 변경해서 백업을 하고 새로 생성한 뒤 오너와 권한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PG01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루트로 이동하시면은 네, COSD TBS, 그 다음에 세일즈 TBS가 존재하죠. 이거를 제가 TBS를 COSD TBS 언더바 백업으로 네,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TBS는 세일즈 TBS 언더바 백업으로 네, 변경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네, 백업, 그 다음에 백업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바뀌었죠. 아카이브는 네, 기존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만 새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ST TBS와 세일즈 TBS를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너를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스로 바꿔주시고요. COST TBS와 세일즈 TBS 둘 다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H 모드로 권한도 역시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소유자가 포스트그레스로 된 거 확인했고 네,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네, 권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스트그레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G02에서 그 복제 슬롯을 생성할 건데요. 아까는 알리피엘 슬롯 01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알리피엘 슬롯 02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G0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마스터 측입니다. 네, 뉴 마스터 측에서 알리피엘 언더바 슬롯 언더바 02라는 복제 슬롯을 생성하고요. 다음에 생성된 슬롯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액티브가 펄스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재구성을 하고 나면은 네, 액티브가 true로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G01 new slave 측의 PG 데이터 디렉토리를 메인 백업으로 바꾸시고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PG02 즉 new 마스터 측의 데이터를 new slave 측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PG01에서 진행할 거고요. 네, change 디렉토리로 PG 데이터로 가주신 뒤에 상위 디렉토리로 가주신 다음에 목록 확인해 보시면은 메인으로 됐죠. 이 메인을 메인 백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메인 백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PG02의 데이터를 PG01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은 PG02로 해야 되기 때문에 PG02 IP인 141 적어주시고요. 132군요. 그래서 저장할 디렉토리는 마찬가지로 밑에 포스트그레스QL 밑에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유저는 아까 생성했던 RPL 유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살짝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옵션 써주시고요. 슬롯은 아까 생성했던 RPL 언더바 슬롯 언더바 02입니다.
네, 사용해서 한번 백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G02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업이 다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테이블 스페이스를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나서 안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동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메인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스탠바이 점 시그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PG가 복제본으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CTL 스타트로 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를 확인할 텐데요. 네. 그러면은 while receiver 스트리밍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측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서버 기동 후에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뉴 마스터 측에서도 while sender 프로세스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 측에서 PG 스탯 리플리케이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또 꽤 힘들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원래는 뉴 슬레이브 측에서 기동 정지를 하고 저 데이터 파일 옮겨야 되는데 기동이 된 상태에서 옮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동을 먼저 정지시켜 주시고요. 기동이 중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이 메인 폴더를 지우고 다시 PG 베이스 백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스페이스도 비워줘야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CUSD TBS와 Sales TBS를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한 뒤에 오너를 포스트그레스로 마찬가지로 바꾸고요. CUSD TBS와 Sales TBS 모두 오너를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도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정상적으로 바뀐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네, PG 베이스 백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해 주겠습니다. 메인으로 가서 네, 스탠바이 시그널이 생성된 걸 확인하시고요. 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네, 스트리밍이 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기동 정지를 시키지 않고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스터도 정상적으로 네, 와일샌더가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복제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에서 PG02 U 마스터에서 PSQL 접속을 하고 PG스텔 리플리케이션으로 복제 상태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현재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제 슬롯 상태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제 슬롯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는 액티브가 펄스였는데 저희가 슬롯을 사용해서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티브가 true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REPL 계정으로 활동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디로 보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 리시버의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슬레이브 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쪽은 while 샌더고요. 네, 이것도 역슬래시X로 보기 좋게 보겠습니다. 마스터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받았고, 라이트 했고, 플러시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new 마스터 측에서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서 슬레이브에도 생성이 되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02, 즉 new 마스터 측에서 네, 현재 보시면은 PG01이라는 테이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에 테이블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하고 테이블 목록을 조회하면은 방금 생성했던 REP 테스트 테이블이 네, 보이게 됩니다. PG01에도 마찬가지로 네, REP 테스트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복제 지연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다음과 같은 네, 쿼리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 9 버전까지는 LSN 차이를 계산하려면은
이 수동으로 LSN을 파싱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10 버전부터는 이 pg while lsn diff라는 내장 함수의 도입으로 확인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쿼리를 조회하면은 lsn 값의 차이를 바이트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걸로 쉘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g 홈으로 가서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로 이동을 해서 replication get monitor 01이라는 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조회를 하면은 네, 지금은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차이가 없죠. 그래서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쉘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은 cd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pg 홈으로 가주신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디렉토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replication 언더바 get 언더바 모니터 언더바 01이라는 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둔 스크립트를 붙여넣기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까지 같이 복사가 됐네요. 이 쿼리는 아까 보셨던 쿼리고요. 네, 미리 접속 정보들을 설정을 해서 무한 루프를 하게 해서 3초마다 실행되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WQ를 통해서 저장을 한 뒤 나와주시고요. 이 지연 차이를 확인하려면은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pgbench를 통해서 한번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이 갭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g02의 마스터 측에 새 세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요. 여기에서 pgbench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수는 32, 그 다음에 8스레드, 그 다음에 트랜잭션 한 1000개 정도 해서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실행하기 전에 작성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건데요. 제가 깜빡하고 빠졌는데, 네, 실행 권한을 주셔야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X를 통해서 실행 권한을 주시고요. 점 슬래시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초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LSN 차이를 바이트로 이제 계산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0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gbench 테스트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한번 발생시킨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초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pgbench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 지연 차이도 0으로, 네, 0으로 되게 되겠죠. 네, 0으로 됐습니다. 이러면은 지연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아까 pgbench 테스트를 진행했던 곳을 보시면은 네,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컨트롤 C를 눌러서 중지를 해주시고요. 네,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아까는 이제 바이트 차이로 지연을 확인했다면은 이번에는 pgstat replication을 통해서 라이트 레그, 그다음에 플러시 렉, 그다음에 리플레이 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눈으로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해당 내용을 넣고 요 쿼리만 좀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1을 작성했다면은 이번엔 2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리 작성한 해당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또 저장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권한을 줘야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행 권한을 주고 마찬가지로 네, 일단 대기하고요. 한 번 더 피지벤치를 돌려서 각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라이트 렉, 플러시 렉, 리플레이 렉, 요 단계별 차이를 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내용이 보이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피지벤치를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렸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초로 나오게 돼서 좀 더 확 와닿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끝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 많이 몰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 확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네, 이제 사라진 걸 보니 다 복제가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도 끝났고요. 이렇게 복제 지연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을 발생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습으로 미리 보여드렸는데 네, 교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0강 포스트그레스QL 고가용성 구성 강의였습니다. 네, 실습이 대부분이라서 좀 실시간으로 따라하시기 어려웠을 텐데요. 유튜브로 업로드 되면은 차근차근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PG01에서 PG02 둘 다 한 번씩 마스터 구성해 보시고 수동 페이로버도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